자,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혼란의 부동산 시장, 우리의 선택은?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이 지금 가장 나에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최근 들어서 TV나 라디오만 틀면 늘상 나오는 얘기가 이거죠. 3기 신도시 뭐 투기적발, 그래도 고. 이 고라는 거는 이 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고. 계속 갈까? 고. 3기 신도시 투기적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전 국민 이슈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다. 이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의 공급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라는 게 참 지금 와서는 더 의문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계속 지금 24번인가 25번째 내놨죠. 지금 25번. 어쨌든 뭐 25번째는 공급 대책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신뢰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집값을 여태까지 잡기 위해서 4년 동안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또 서민 주거 안정, 상당히 좋은 목표죠.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워서 지속적으로 규제했다. 규제 대책 계속 남발했지만 집값은 계속 규제 대책이 나올 때만 좀 주춤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올랐다는 거죠. 결국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었고 집값을 결국 많이 끌어올렸다. 자, 집값 하락을 기대했던 무주택자들 그리고 서민들의 실망감은 지금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그 지금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값만큼 다시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이 대책에 대해서 좀 불신들이 높습니다. 자, 향후 집값이 과연 떨어질까? 지금 요즘 들어서 또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집값이 과연 떨어질까? 가격이 내가 살려고 뭔가 투자하려고 했던 그런 시점에 보니까 이게 떨어질 줄 알고 기다렸더니 계속 올랐어. 그때 이제 너무 올라서 지금 이제 못 들어가. 예, 못 들어가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부동산은 항상 오르막 내리막이 있거든요. 예, 오르막이 정점에 올라가면 다시 또 내려오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음마아파트, 우리 음마아파트 하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1988년도에 음마아파트 한 채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2021년도에 23억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랐죠. 자, 그런데 지금 같으면, 지금만 같으면은, 야, 8천만 원, 매매가 8천이면 전세 좀 끼고 사면은 10채도 더 사겠네, 10억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물론 타임머신 타고 다시 돌아가면은 다들 그렇게 하실 생각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88년도에 이 8천만 원이라는 건요, 상당히 또 큰 금액이었어요. 아무나 또 만질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또 어떤 얘기가 많이 돌았냐면은 지금 이 8천만 원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23억으로 이렇게 28배가 뛰었대요. 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부동산은요,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외환 위기, 이런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경제가 워낙 완전 추락을 하니까. 그때는 뭐 부동산 할아버지라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고 한 30% 빠졌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내려갈 때 큰 폭이 아닌 소폭 하락한다는 거예요. 소폭.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방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여야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재개발 활성화예요. 물론 재건축과 재건축은 조금 의견이 틀려요. 지금 여는 재건축은 조금 아니다. 야는 재건축까지 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굳이 따질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지금 여야 모두 입을 모아서 하는 게 재개발 활성화예요. 낙후된 지역 개발하겠다. 이거는 시장 선거에 관계없이 다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전성이 있는 곳은 재개발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거죠, 이거. 공공으로 이게 진행이 되니까 뭐 현금 청산한다더라. 이사대책, 대표도 이사대책이죠. 2월 4일 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괜히 샀다가 청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지 무조건 공공에서 짓는 게 현금 청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선택은 뭐요?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입지 좋은 곳을 어떻게 선점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한강변과 역세권에 지금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한강변을 어떻게 수변 공간들을 만들겠다라는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정 당산 권역, 여의도 용산 권역, 암사 광장 권역 뭐 해서 이렇게 쭉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눠 놨잖아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일 권역 한강변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가 여의도 용산 권역이고요. 여기 국제적이란 말이 들어갔죠. 국제적. 그리고 반포 한남 권역. 여긴 또 국가적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동 잠실 자양 권역. 여기도 국제 교류. 국제라는 말이 세 군데가 들어갔죠. 이 세 군데가 가장 핵심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강변에 지금 요게 지금 한강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가 투자처가 가능한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역세권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무조건 여기 있다고 해서 역세권이 아니고 뭐라고요? 중심 역세권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역세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500m까지입니다. 아, 우리 집은 600m야. 재보니까 600m. 우리도 역세권에 대충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에요. 500m까지만 역세권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역세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지하철이 최소 2개 이상 교차되는 곳, 환승역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새로 생기는 곳 중요합니다. 새로 생기는 곳. 그리고 또 하나 강남 접근성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강남 접근성이 좋은 노선 뭘까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이런 것들이 다 강남 들어가는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여기 GTX 나오네요. GTX 이런 것들이 생기는 곳, 이런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GTX 노선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GTX가 2군데 이상 들어오는 데가 여기가 바로 청량리역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삼성역, 그 다음에 서울역. 여기가 GTX가 2개 이상씩 노선이 들어오는 곳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곳들 주변을 잘 찾아봐도 우리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에게 투자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투자란 내 재산을 불려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게 투기가 아니고 내 재산을 조금씩 불려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걸 우리는 재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식도 어떤 거죠? 재테크라고 하죠.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재테크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만 투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예, 그래서 투기와 투자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전은 항상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투기와 투자는 뭐라고 이렇게 딱 단칼에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나저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재산을 불려나간 재테크에 몰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금지의 좋은 글귀입니다. 실패하는 길은 여럿이 있대요. 근데 성공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많지 않죠. 주변에. 예, 간혹 가다가 있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죠. 실패하는 길은 여기저기 다 있어. 우리는 이 실패하는 길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 듣고 여기가 괜찮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은 많아. 하지만 성공의 길은 하나다. 상당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히 좀 아주 심오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길보다 성공하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